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30번째 이야기 사격 측정 1 1980년 12월 26일 금요일 성탄절을 보내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새벽 일조조모가 끝나자마자 연병장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약 15cm 정도 내려 쌓인 많은 눈을 치우느라 새벽부터 등줄기에 땀이 흥건히 흘렀습니다. 오늘은 사격 측정이 있는 날입니다. 훈련소 교육은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과목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지만 크게 보아서는 사격과 각계전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격은 훈련의 전반기에 편성되어 있고 각계전투는 후반부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격 측정에서 합격한 사람만이 각계전투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불합격자에게는 유급제도가 있어서 사격술 훈련을 재교육시킨 뒤 재측정을 해서 합격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하면 군인으로서 그 다음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모반장과 조교들은 유급된 사람은 이제까지 함께 훈련하던 부대를 떠나서 새로 PRI를 배우는 후배들이 있는 곳으로 전출을 가서 그들과 훈련하고 그들과 동기가 되어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따라서 선후배 관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유급이란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급자가 나온다는 것은 유급자 자신에게보다 중대장 이하 소대장이나 조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유급자가 나오면 중대장 소대장들의 근무 평점이 나빠져서 진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조교들은 포상휴가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쓰며 전원 합격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측정에서는 우리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갖가지 불법, 탈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아침 점호까지 생략하고 제설 작업을 했지만 눈이 많이 와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늦어도 7시까지는 교육 집합을 완료하라는 전달에 아침 식사는 급하게 우격다짐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8시에 시작하는 오전학과를 위해서 교장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집합을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사격장에 가는 길은 비교적 순탄하게 갔는데 사격장에 도착하자 우리들은 우선 군기부터 잡혔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사격장 군기는 알아준다고 합니다. 사격은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기합을 통해서만 되는 것일까? 의문이 생겼지만 힘없는 신병에게 선택의 여지란 없었습니다. 교관과 조교들은 교장까지 이동 중 군기가 불량했다는 애매한 이유로 오리걸음을 시켰습니다. 사격은 정신이 통일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놈들 같이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어떻게 사격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올바른 정신 상태가 될 때까지 얼차례를 실시한다. 각자 소총의 총열을 잡고 철모이에 거꾸로 든다. 실시. 실시! 제자리 앉아. 오리걸음 실시. 실시! 오리걸음은 예전 학교에서도 간간히 해보던 기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 허리 다리가 아프고 힘이 빠져 나중에는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거기다 소총을 거꾸로 철모 위에 들고 기합을 받으니 그 어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눈 위에서 피땀이 쪽 나도록 한참을 돌리더니 그동안 배운 PRI를 복습시켰습니다. 주로 실거리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조준과 격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격전 정신교육, 0점 사격 때 이미 들은 내용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사격은 오전에 연습 사격, 오후에 측정 사격을 실시한다. 오전 사격을 통해
어제 잡은 0점 상태를 확인하고 이것을 참고하여 오후 측정 사격에서 한 사람의 탈락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 사선에 올라가면 통제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총구는 표적지나 하늘을 향하게 하고 절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라. 사격 전후에는 항상 총의 조정관을 안전 위치에 둔다. 사로에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이동간에는 항상 어깨 위에 총을 한다. 부사수는 절대 탄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격 전에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라.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도록 사격 시에는 방상의 위쪽 단추를 열어라. 등등 여러 가지들을 재차 3차 교육했습니다. 이어서 조 편성. 1소대는 제1조, 2소대는 제2조, 3소대는 제3조, 4소대는 제4조가 된다. 1조가 사선에 올라가고 2조는 부사수를 한다. 3조는 대기하고 4조는 감적호에 들어간다. 감적호에 들어간 조는 각자 자신이 맡은 표적지를 잘 보고 있다가 세발 사격이 끝나면 명중한 숫자만큼 준비된 막대기를 들어서 알려주는데 이때 총알이 맞은 자리를 막대기 끝으로 가리켜 주도록 한다. 자세한 것은 감적호에 들어가서 그곳 조교에게 설명을 들어라. 제1조 앞에 총, 노리새 후퇴, 어깨 총, 이동. 올라가면서 각자 자기 번호를 큰 소리로 복창한다. 1소대가 한 줄로 늘어서서 사로로 올라갔습니다. 사로는 연병장보다 5, 6m 정도 높이 있었는데 연병장 쪽은 블록벽돌로 담을 쳐서 성벽같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통해 올라가서 작은 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2조 좌로 어깨 걸어 총. 올라가면서 탄창을 2개씩 받으며 자기 번호를 복창한다. 이동. 1소대에 이어 우리도 어깨에 자기 소총을 걸어매고 사로에 올랐습니다. 사로에 올라가는 입구에서 조교가 탄창 2개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실탄 3발씩이 장전되어 있는 탄창이었습니다. 탄창의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 손끝을 통해 전해오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실탄이 총구를 통해 방출되는 순간 어떤 경우에는 역사도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로는 좌우로 매우 길었습니다. 한 번에 100명이 동시에 사격할 수 있는 사격장이 2개, 즉 한꺼번에 200명이 동시에 사격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아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아무튼 0점 사격장만 보았던 눈은 긴 사로와 멀리 건너다 보이는 표적지는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사로의 뒤편, 즉 연병장 쪽은 블록담 벽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블록담 벽에 이름 모를 선배가 남겨놓은 낙서가 내 눈을 끌었습니다. 100, 인, 3, 4 100번 참고 3번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험난한 군대 생활에서 오직 인내하며 신중하라는 이 이름 모를 선배의 충고는 이후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삶의 교훈이 되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